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브레인 포그 진짜 원인과 치료법 4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브레인 포그, 이제 핵심에 접근하는데요. 우리가 뒷목 근육이 굳으면서 경추 전체 두개골과 안면골까지 다 틀어버립니다. 뒷목 근육이 굳으면 이 뒷목이 정말 중요해요. 이로 인해서 두개골이 찌그러지고 이 두개골 전체가 찌그러지고 이 안에 있는 뇌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양방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에 생긴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사실 뒷목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일자목, 거북목, 지그재그목, 그죠? 일자목, 역시자목, 거북목, 좌우로 틀어진 지그재그목은요, 이런 정상의 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일자목이라든가 역시자, 거북목이 돼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목을 그러면 이렇게 정상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가능합니다. 자, 추나라든가 우두둑 목 교정에 의해서 많이 일정 부분 교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자목과 거북목은 사실은 목만 치료해서는 절대 낫지 않고 흉추, 흉곽 등까지도 고쳐야 된다고 했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요, 흉추, 갈비뼈, 요추, 쇄골, 그 다음에 요추, 골반까지, 대퇴골까지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심한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지만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목과 등만, 이 등까지만 교정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일자목은 일자 등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고, 거북목은 등이 많이 휘어서 과후만이 되어서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을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침이나 도침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고, 실제로 해보면 이 침을 놓거나 도침을 놓고 뭐 피를 빼거나 지압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목이 되돌아오긴 오지만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늘상 보고 컴퓨터 보고 운전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뒷목 근육이, 이 목에서는 제일 근육이 크잖아요. 앞목, 옆목이라 해봤자 뭐 근육이 뭐 별게 있습니까? 앞목도 별게 없죠. 뒷목이 제일 큰 형이에요, 이 목에서는. 그래서 뒷목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육포처럼 굳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좌우가 틀어지고 두개골 전체가 찌그러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두부의 근육들을 심부 근육과 겉에 있는 천부 근육, 겉 근육으로 나눈다 보면요. 자, 이 근육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가 브레인 포그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보이시죠? 여기 뼈를 덮고 있잖아요. 자, 뼈에 바로 붙어있는 심부 근육이 있어요. 뒷목에 심부 근육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다혈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 이름이 있는데요. 자, 이 후두하근, 이런 근육들이 전부 딱딱하게 굳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고개가 앞으로 처지지 않게 꽉 잡아주고 있고요. 목이 좌우가 균형을 이루도록 꽉 쥐어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많이 보면서 고개를 틀면서 이쪽이 많이 굳으면서 이쪽 근육이 굳으니까 이 뼈를 잡아 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경추가 틀어지고 결국 여기 노라신경 보이시죠? 두피신경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신경들이 마비되고, 또 혈관도 제가 얘기했죠. 뇌혈관, 앞목에서 보면은 흉쇄 이돌근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 흉쇄 이돌근도 누르게 되면 경동맥이 또 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 근육들이 단단해지면서 여기 있는 심부 근육, 여기 있는 겉에까지 닿는 이 근육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빨간색 근육을 보시면 좌우가 있는데 이쪽을 많이 쓰게 되고 고개를, 이쪽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면 이쪽이 단축되고 굳겠죠. 그러면 이것은 두개골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개골 뼈는 지금 하나의 바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 많은 뼈, 23개인가요? 얼굴뼈까지 포함해서 23개의 뼈가 이게 들러붙은 겁니다.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굳게 되면 뼈가 이쪽으로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찌그러지면 앞면이 다 찌그러진 거예요. 앞면 골까지. 그래서
자, 상부 경추 이쪽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굳어버리면, 또 여기 후두하근이 굳어버리면 여기로 올라가는 뼈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신경도 압박을 해서 뇌 쪽에 문제가 오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는 제가 저번 시간에 뇌 쪽, 두피 쪽으로 간다고 했고, 하부 경추는 팔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팔과 어깨, 등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피 뇌로의 신경 전달이, 또 뇌로의 혈액순환이 다 망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두판상근이 이렇게 굳어버리면 좌우 이 두개골에 붙어있는 뼈가 한쪽이 굳으면서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들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좌우 뒷목 근육이 굳으면서 두개골이 찌그러진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브레인 포그가 유발된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뇌 쪽에 브레인 포그가 발생되는 원인인데, 그러니까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후두부 근육이 딱딱해지고 굳으면서 한쪽 근육이 더 굳으니까 비대칭 되면서 두개골이 틀어지고, 또 경추 1번이 회딱 틀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설명했습니다. 두개골, 여기 뼈가 두개골이 있고 경추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뼈가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제자리에 있으면은 이 여기 있는 이 두개골 요 머리뼈의 바닥에 있는 요 부분과 강낭콩까지 생긴 이 부분과 딱 아다리가 잘 맞으면서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게 혓가닥 잘 틀어진다고 그랬죠? 잘 틀어지게 되면 얘와 얘가 아구가 안 맞아요. 여기 구멍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딱 강낭콩 모양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면 벌써 대후두공이 압박을 받으면서, 또 여기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다고 그랬죠? 경추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요. 그 이름이 뭐다? 추골동맥. 그 추골동맥이 압박받으면서 이 후두부, 소뇌 쪽에 혈액순환이 적어지고, 자, 뒷목이 굳은 사람이 앞목은 안 굳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흉쇄 돌근이, 그죠? 문제가 오면서 경동맥 문제 오면서 이쪽 뇌까지 문제가 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뇌세포가 피를 받지 못하고 신경 전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브레인 포그가 오지 않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대후두공이 경추와 두개골을 이어주는 이 관문인데, 이것이 이렇게 틀어지면 문제가 된다. 자, 보다 보면 우리 몸에서 발가락 하나부터 머리뼈까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목이 흔들어지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미 사람 구실하기 힘든 상태의 목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행 자체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굼뜨고 사고력, 인지력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북목이 심하게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셀프 교정하시고 셀프 지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목은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저분은 환자구나, 이거 저분은 이제 많이 늙으시고 이제 어떤 일도 못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을 그러면 위에서 봤듯이, 자, 결국 거북목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건데, 이런 목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네. 완벽하게 잡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가깝게만 좀 해줘도 사실 목도 많이 편해지고 브레인 포그도 많이 좋아지죠. 말씀드렸지만 브레인 포그는 어르신들은 중풍, 치매, 파킨슨으로 오지만 30대, 20대, 30대, 40대는요 대부분 브레인 포그 증상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어떻게 해두냐,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도침을 같이 놓으면서 경추를 우두둑 소리 나게 해줘요. 저는 추나든 교정이든 간에 이 뼈가 바르게 잡힐 때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교정이나 추나 시에 이렇게 뼈가 두두둑 소리가 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우두둑 교정을 하기 전과 후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해본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우두둑 교정을 하면 뼈가 제 위치로 딱 한 것이 그냥 바로 엑스레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중요한 것은 경추만 또 우두둑 해버리면 또
이런 근육들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또 금방 원래 위치로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도침을 통해서 깊이 이 뼈 근육들을 풀어주면 이게 훨씬 더 잘 안 돌아가고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둑 규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레인 포그에 있어서 우두둑 목 규정 시에 이게 보통 소리가 두루룩 하고 납니다. 좋은 목은요. 교정이 한 4개 정도가 두루룩 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두루룩 하고 소리가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목뼈를 바르게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뒷목을 누르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틀어진 겁니다. 근육이 굳고 목뼈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목뼈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만 침을 좀 놓다 말면 안 되고요. 여기 뼈까지 사실은 전부 다 침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고난이 테크닉이죠. 이거 침을 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곳이에요. 곳이. 그래서 이 부위 전체를 다 풀어줘야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 포그 원인 중에 오늘 뒷목 근육이 굳으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정말 브레인 포그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뒷목 머슬러가 있으면 머슬러 지압기로 하시고 뭐 땅콩볼이 있으면 땅콩볼로 하시고 뭐 맨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뒷목 근육이 이런 부위가 육포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은 그런 지압으로도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 도침 맞고 그 다음에 우두둑 교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정말 이 극심한 브레인 포그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5강에서 뵙겠습니다.